하는 거는 최근 들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근 트렌드가 그런 것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DS성형외과 원장 정준웅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좀 자연스럽게 코 성형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무보형물 코 수술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매끄러운 코 라인을 만들고 심지어 매부리나 또 휘어진 코까지도 교정할 수 있는 방법 궁금하시죠? 오늘은 무보형물 코 수술의 가능성과 저만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환자분들 상담 오셨을 때 무보형물에 의지가 좀 많아지시는 거 느끼시나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콧대 높이에 좀 집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코끝을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그런 얘기로 약간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약간의 울퉁불퉁함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걸 수술 잘못했다 아니면 싫어하는데 요새는 또 자연스러운 매부리, 자연스러운 굴곡을 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 또한 보면은 코끝 모양이 조금 더 미적으로 중요하지 않나 싶고 콧대 라인은 이제 비율에 맞춰서 얼굴에 맞춰서 라인을 잡는 것이 자연스러우면서 어울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생각하는 콧대의 높이는 어떤 거에 비율해서 맞추는 수 있을까요? 콧대 높이는 사람마다 이제 비율에 따라 다른데 저는 코 길이도 좀 보고요. 그리고 코끝 높이도 보고요. 코끝을 어느 정도 높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상적인 각도가 있거든요. 사람마다 좀 다르게 코끝 높이에 맞춰서 그리고 콧대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무보형물 수술할 때 어떤 자가연고를 사용하시나요? 무보형물 코 수술에서는 대부분 이제 연골을 주로 사용하고요. 연골은 이제 귀연골, 피부가 얇은 경우에는 기증진피를 써서 피부도 보강해주면서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요. 미용적인 목적보다는 조금 더 이제 재건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엉덩이 뒤 진피를 쓰기도 하고요. 자가늑 같은 경우에도 보형물 모양으로 좀 만들어서 식도근막을 좀 싸거나 경계가 지지 않도록 아니면 볼륨을 좀 만들어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도 자가 조직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코 라인을 좀 매끄럽게 할 수 있다는 건데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까요? 무보형물 코 성형이라는 건 대부분 어느 정도 높이감이 좀 있는 사람한테 시행을 해요. 아예 높이가 없다, 콧대가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들은 보형물 쓰는 게 훨씬 더 이쁘고요. 매부리가 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사람들은 코끝을 높이를 좁혀주면 어느 정도 라인이 나오거든요. 그 상태에서 꺼진 부분 채우면서 라인을 매끈하게 만드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매부리를 깎는 방법하고 이제 채우는 방법을 같이 조합해서 사용하면 어느 정도 매끈하게 콧대 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보형물 콧에 적합한 사람들은 콧대 높이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좀 있긴 해야 돼요. 한 2-3mm 정도 무보형물로 높이는 거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코끝 떨어짐이나 약간의 매부리가 좀 있죠, 그죠? 그래서 수술 전에 보면은 콧대랑 이 라인이 매끈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코끝을 높이면서 콧대 라인을 자연스럽게 잡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분도 이제 매부리가 있는 사람이죠. 어느 정도 콧대 높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굳이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분들한테 콧등을 매끈하게 하기 위해서 보형물을 오히려 쓴다 하면은 코 시작점이 너무 높아져서 아바타 코, 이제 수술한 티가 나는 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도 이제 약간의 매부리가 있는 분들, 코끝을 높이고 매부리를 깎는다 그러면은 이제 매부리 위아래 꺼진 부분이 생기거든요. 거기만 자기 연골로 채우는 방법, 잘 다듬어서 채워줘서 매끈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노하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보형물 코 성형보다 이제 보형물을 사용하는 것이 좀 나은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한 3mm 이상 높여야 된다. 그 정도에는 보형물이 훨씬 낫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가 조직으로 높이게 되면은 부위에 따라서 약간의 흡수율이 다르고 만져서 약간 울퉁불퉁함이 그래도 조금 남을 수는 있거든요. 높이를 많이 높일수록 그 흡수율은 더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친구들 보면은 콧대 높이가 거의 없죠, 그죠? 코끝을 내리고 옆였을 때 콧대가 채워져야지만은 라인이 만들어지는 환자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보형물이 훨씬 더 모양이 좋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코가 낮은 사람들, 보코 느낌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 코를 많이 높이고 콧대도 좀 높이감이 있게끔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보형물이 좀 더 모양적으로, 미용적으로 좀 우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보형물 코 수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조언 같은 거 무보형물 코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보형물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제 걱정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두 번째는 최근 들어서 무보형물 코 수술이 트렌드라는 느낌도 좀 있어서 자연스럽게 하는 코 수술이, 그래서 이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보형물 코 수술이랑 보형물을 하는 코 수술이랑 장단점이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항상 어느 게 옳다, 항상 어느 게 미적으로 우수하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케이스에 따라서 그걸 다르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기한테 맞는 방법, 또 미적으로도 우수한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되겠고, 성형외과 원장님들하고
원장님하고 상의하여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무보형물 코 성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자연스러운 코 성형이 트렌드가 되면서 무보형물 성형에 대해서도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원장님과 상담하에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